자, 마지막 교시 내용 진행할게요. CSS 선택자를 계속해서 이제 조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부터는 HTML 소스 코드 구조에 좀 맞추는 거예요. 크게 자식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직계 밑에잖아요. 그리고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손자, 그 밑으로도 되죠. 거기에 착안을 하시면 돼요. 자식 선택자는 HTML 태그의 구조를 이렇게 한 칸씩만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자손 선택자라고 하는 애는요, HTML 태그를 여기를 먼저 기준으로 잡으면 한 두 칸을 한꺼번에 이렇게 워프할 수도 있어요. 기준을 잡는 거는 그냥 내가 잡고 싶은데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대중 없어요. 자식 선택자는 HTML의 계층 구조를 순차적으로 억세 괄호를 써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div 안에 바로 스팬 태그가 있어야 돼요. div 안에 바로 스팬이 있어야 되고요. 스팬 안에 인풋 태그인데 클래스가 폼 컨트롤인 거. 인풋 태그인데 클래스가 폼 컨트롤인 거. 이 구조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시하는 거죠. 자손 선택자는요, 계층 구조를 공백을 써서 표현하는 거고요. 반드시 순차적일 필요가 없어요. div 한 칸 띄고 스팬. 그러면 div 태그에서 스팬까지 도달할 때 요 사이에 뭐가 더 있어도 돼요. 그냥 여기 시작 태그부터 끝 태그 사이 범주 안에 스팬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인풋 태그인데 폼 컨트롤. 안에 뭐가 있건 상관없어요. 그냥 요 스팬 태그의 범주 안에 이걸 충족하는 애가 있기만 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자손 선택자예요. 왜냐면은 자식 선택자는 내가 뭔가 고칠 일이 있어서 여기 사이에 라벨 태그를 하나 넣었다고 치자고요. 라벨 태그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그럼 이 구조는 이제 못 써요. 구조가 바뀌니까. 하지만 아랫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내가 라벨을 넣었다. 여기서 라벨을 닫았다. 그래도 스팬 안에 뭐가 있건 상관 안 하잖아요. 이 안에 이게 들어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구조를 충족을 해요. 그래서 HTML 태그 구조가 바뀌어도 CSS의 영향이 다소 적은 편이에요. 자식 선택자는 조금 수정하면은 CSS 코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손 선택자를 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요겁니다. HTML 태그 그냥 무작위로 적었어요. 자, 컨테이너 안에 헤더 안에 H1 태그. 샵 컨테이너. 그럼 요 범주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죠. 그 안에 헤더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 얘네요. 그 안에 있는 H1 태그. 요겁니다. 그러면 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빠졌다. 그러면 샵 컨테이너의 직계 자손인 H1 태그는 없거든요. 직계 자손이라고, 컨테이너의 직계 자손이라고 해봐 요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용 대상이 없는 거죠. 컨테이너 안에 컨텐트. 컨테이너 안에 컨텐트는 얘네요. 그 안에 H1 태그.
밑에 있는 제목은 파란색으로 나오겠네요. 하나 더 갈게요. 중간부터 가도 돼요. 샵 헤더 안에 점 서브. 얘죠. 위에 거요. 아래 거 아닙니다. 위에 거만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냥 점 서브라고 하면은 서브라는 클래스를 갖는 거 여기도 되고 밑에도 되고 다 돼요. 위에 아래가 다 바뀌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요 구조를 충족하는 것만 바뀌니까 위에만 초록색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자손 선택자입니다. HTML 태그는 앞에 예제랑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샵 컨테이너 안에 H1 태그. 자, 요 컨테이너 영역 안에 요 안에 H1이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조건 충족하는 게 두 개네요. 그래서 두 개가 전부 빨간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더 안에 H1은 파란색이래요. 헤더 안에 H1이니까 여기죠. 자, 파란색으로 더 칠하네요. 컨테이너 안에 P 태그. 요 범주 안에 들어있는 P 태그니까 여기랑 여기 밑에가 다 적용되겠죠. 자손 선택자는 중간에 뭐가 더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더 들어가도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은 컨테이너부터 H1까지 도달하는데 몇 단계가 거치건 상관없어요.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자, 코드 되돌릴게요. 자, 자식하고 자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HTML 태그의 속성에 대한 조합입니다. 대괄호를 써서 표시하는데요. A 태그인데 href 속성을 갖고 있는 애. 값은 상관없어요. A 태그인데 href 속성이 값이 샵으로 돼 있는 애. 이건 꼭 값이 일치해야 돼요. 태그에 상관없이 헬로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메소드 속성이 포스트이네. 추즈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으면서 밸류 속성이 1, 2, 3이네. 추즈라는 클래스가 돼 있고 밸류 속성이 1, 2, 3이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조합하시면 돼요. 활용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꽤 요긴하게 쓰입니다. 자, 사실 요 예제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예제는 아니에요. 자, 제가 인풋 태그를 이렇게 무작위로 막 놨어요. 모든 인풋 태그한테 이 보더라는 속성은 테두리를 설정해요. 테두리 굵기는 1픽셀, 종류는 직선, 색상은 오렌지입니다. 보더라는 속성은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모든 인풋 태그에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라디오하고 체크박스도 인풋 태그인데 얘네는 안 바뀐단 말이죠. 이게 좀 옛날 브라우저들은요, 라디오하고 체크박스도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라디오하고 체크박스에 테두리가 쳐져라 라고 하면은 아마 다들 기대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뀐다. 여기가 주황색으로 바뀐다. 근데 실제로 적용되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 여기 주변부에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생겨요. 얘도 주변부에 테두리가 이렇게 생겨요.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스플로러 사용할 때 시절이에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꼭 인풋 태그에 테두리 이렇게 주고 이 코드가 따라 들어가요.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라디오인 거. and 인풋 태그인데 타입 속성이 체크박스인 거를 테두리를 굵기를 0으로 다 없애라. 이게 꼭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모든 웹페이지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낭비잖아요. 그래서 요즘 브라우저들은 아예 그냥 라디오하고 체크박스는 테두리를 적용 안 되게 막아버렸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실무에서 굉장히 쏠쏠한 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유의미한 코드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속성에 따라서 뭔가 골라서 줘야 할 때가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nth child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의 선택자가 여러 개의 대상을 동시에 지정할 때 그 중에 몇 번째 거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앞에 풀라고 되어 있는 거는 태그일 수도 있고요. 클래스일 수도 있고 아이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가리키는 게 여러 개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그 다음은 그 중에 마지막 거. 이거 두 개 정말 많이 써요. 우리 예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nth child 2,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등등등 되겠죠? nth child odd, 홀수 번째 거. nth child en, 짝수 번째 거. 3의 배수 번째 거. nth last child, 뒤에서부터 몇 번째 거. nth child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돼요. nth last child면은 last 1, 2, 3, 4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nth child en에 대해서 배경 색깔을 뭔가 초록색으로 줘라라고 했으면 왜 게시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배경 색깔 다른 애들. 그런 거 만들 때 많이 씁니다. 목록 정의 태그에 li 태그를 1부터 10까지 무작위로 놨습니다. 모든 li 태그에 글자 색깔 빨강색, 배경 색깔 초록색으로 걸었습니다. li 태그 다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에 nth child odd라고 걸면은 이 특성을 홀수 번째 거만 가져가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만 글자 색깔 초록색에 배경 색깔 빨강색. 두 번째 거만요. 3의 배수 번째한테 초록색과 배경 노란색. 그러면 3, 6, 9가 적용되겠죠. first child, 글자 색깔 흰색에 배경 핑크색. 첫 번째 항목이에요. 맨 위에 거. last child, 맨 마지막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선택자가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일부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대체로 갤러리라던가 상품 목록, 글 목록, 댓글 목록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를 구성하는 디자인에서 이 선택자들은 정말 많이 쓰여요. 우리 예제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같이 좀 따라오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div 태그한테 글자 색깔 보라색으로 줄게요. 색깔 이름을 이렇게 영문으로 써도 먹어요. 그러면은 일단 div 태그 여기잖아요. 그러면 요 영역 안이 전부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싹 다 보라색이 되겠죠. div 태그 안에
H1 태그인데 id가 타이틀이네. 요 규칙을 준수하는 애가 div 안에 id가 타이틀인 H1 태그, 직계자손이죠. 요거 하나죠. 그럼 여기가 파란색으로 바뀌겠네요. 요 글자죠. 다른 애들은 이 조건 충족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덧칠한다고 말씀드렸죠.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div 태그이면서 id가 컨테이너. 여기에 자손 선택자입니다. 요 범주 안에 클래스가 박스인 div. 여기네요. 여기에 글자 색깔 오렌지. 그러면 여기가 오렌지가 되겠죠? div 태그인데 컨테이너. 마찬가지로 여기에요. 클래스가 아이템이네. 얘하고 얘죠. 그러니까 요거 두 줄이에요. 요 두 줄을 글자 색깔 초록색. 컨테이너인데 그 안에 id가 액티브인 거. 컨테이너 안에 id가 액티브인 거. 얘죠. 얘를 빨간색으로 덧칠합니다. 덧칠됐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div 샵 컨테이너 요 안에 직계자손입니다. ul 태그, 직계자손 ul. 이거에 직계자손 li, 요거 세 개죠. 요거 세 개를 검은색으로 덧칠하라고 그랬어요. 요거 세 개죠. 그럼 예상되는 결과 있으시죠? 확인할게요. 마지막 것만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시는 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CSS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 코드 블록 하나가 딱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정확하게 가리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작성한 이 코드들만 봐도 막 특정 대상의 스타일 속성들이 막 주목으로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CSS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여기에다 적용을 하고 싶은데 암만 해도 얘한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다른 CSS들 중에 우선권을 갖는 애가 있어서 그래요. CSS 선택자는요, 이렇게 태그, ID 혹은 클래스 이거의 조합으로 만들어지죠. 이 조합에 따라서 점수가 만들어져요. ID는 100점, 클래스는 10점, 태그는 1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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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짜리니까 총 103점입니다. 여기에 지금 103점짜리를 걸었던 거예요. 얘는 100점짜리, 100점짜리니까 200점짜리예요. 요 200점짜리가 여기에 걸려요. 그러면 103점짜리가 나중에 들어와도 200점한테 비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CSS 구체성단이라고 해요. 자, CSS 작성할 때 팁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거 너무 복잡하게 짜지 마세요. 그냥 내가 적용할 거 하나한테 클래스 하나만 콕 집어서 주세요. 그렇게 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는 여기만 주고 싶은데 다른 애까지 영향을 받을 때가 와요. 그러면 얘 하나만 콕 집어낼 수 있는 선택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 때 지금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제가 차근차근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내가 효과를 주고 싶은 걸 기준으로 해서 위에 한 칸 정도만 올라가세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복잡해요. 한 칸 정도 올라가서 선택자를 이렇게 2개 정도만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먹는다? 그럼 돼요. 근데 안 먹는다. 그럼 점수가 어디에선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뭔가 더 쌓아서 점수를 높여줘야죠.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놓고 걔한테서 위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점수를 조금씩 높이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 안 돼요. 기준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코드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이거 최대한 간결하게 짜는 게 좋은 거예요. HTML 코드하고 CSS 코드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라 그래도 짜는 사람마다 코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CSS는 많이 보시고 많이 직접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지금 끝내려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남았는데 예제 코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CSS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 보면은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CSS 작성할 때 좀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기능이에요. 그 기능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인사 미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